혹시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나 건강식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이나 오메가3, 콜라겐을 챙겨 먹지만 정작 멈추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멈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젊음을 유지한 사람들과 급격히 노화된 사람들의 차이도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박성호 씨는 퇴직 후 건강을 위해 온갖 보조제를 챙겨 먹었습니다. 아침엔 종합 비타민과 루테인, 점심엔 오메가3, 저녁엔 유산균까지 하루 10알이 넘는 알약을 삼켰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속 불편함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더니 위가 쉬지 못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먹는 걸 줄이셔야 합니다. 그는 그날 이후 하루 한 끼는 공복 시간을 두고 야식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석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젊음을 되찾은 건 영양제가 아니라 멈춤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에 사는 62세 김영자 씨는 은퇴 후 늘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져 노화가 빠르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특이한 이상이 없자 그녀는 습관을 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 종일 TV를 켜두고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이 넘었고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며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멈추자. 그날부터 저녁 9시 이후엔 전자기기를 끄고 집 근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3개월 만에 체중이 4kg 줄었으며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바꾼 건 단 하나, 앉아있는 시간을 멈춘 것뿐이었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나이 들어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루틴은 덜 하는 것입니다. 덜 먹고 덜 앉고 덜 생각하는 것. 특히 과도한 섭취와 무의식적인 습관을 멈추는 게 노화 방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5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늦은 밤 간식. 두 번째, 하루 종일 앉아있기. 세 번째, 과한 스트레스와 걱정. 네 번째, 끊임없는 자극 뉴스, 영상, 소음. 5번째,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이 5가지만 멈추면 신체는 스스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일본 도쿄의 노화 연구소에서는 6,070대 실험 참가자 100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중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특별한 식단이나 운동 없이 단지 기존의 나쁜 습관 한 가지씩만 멈추기로 했습니다. 12주 후 평균 체중은 2.3kg 감소했고 혈압과 혈당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수면 중 심박수가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서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4.2세 젊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노화 방지의 핵심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은퇴 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건강식품을 더 먹고 운동을 새로 배우고 각종 루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진짜 젊음을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움의 기술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유지한 사람은 위와 간이 회복되면서 혈당이 안정되었고 주 3회 명상을 도입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계속 추가한 사람들은 오히려 몸이 피로해지고 마음이 불안정해졌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덜하는 용기가 젊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70대에도 젊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식하지 않고 과한 모임을 줄이며 필요 이상의 걱정을 멈춥니다. 부산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74세 정윤호 씨는 말합니다. 전엔 뭐든 열심히 해야 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멈출 줄 아는 게 진짜 젊음이더라고요.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30분간 호흡 명상만 하고 아침엔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덜 하는 루틴을 지켜온 5년 동안 그는 체력도 정신도 10년 전보다 더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노화란 결국 지속적인 과잉이 쌓인 결과입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머리는 멈추지 못하고 위장은 배고프지 않은데 입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젊음을 되찾는 첫걸음은 멈춤의 선언입니다. 하루 한 끼는 공복 시간을 만들고 저녁 9시 이후엔 스마트폰을 끄고 하루에 1시간은 생각을 멈추는 명상을 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진짜 루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건강은 채우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쌓여있는 음식, 약, 자극, 걱정들을 하나씩 비워내면 몸은 스스로 젊음을 회복합니다. 은퇴 후 젊게 사는 비결은 결국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낡은 습관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무엇을 더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멈출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젊음은 그렇게 조용히 되돌아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할까에 집중한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으며 몸을 관리하려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멈출까다. 몸의 노화를 늦추고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덜 하는 법을 안다. 이 단순하지만 어려운 습관이야말로 젊음을 지키는 진짜 비밀이다. 젊음은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빠른 회복력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를 줄여 몸과 마음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불안함에 휩싸인다. 뭔가를 계속해야 늙지 않을 것 같고 멈추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타민도 더 먹고 운동도 더 세게 하고 활동도 더 바쁘게 만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잉의 루틴이 몸과 마음을 먼저 지치게 만든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66세 정진호 씨는 퇴직 후 처음 2년간을 건강의 해로 정했다. 아침마다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헬스장에 나가 웨이트와 수영을 번갈아 하며 점심엔 잡곡밥과 닭 가슴살을 챙겼다. 저녁엔 각종 영양제와 함께 와인을 한 잔 곁들였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루틴이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건강검진 결과는 오히려 악화됐다. 의사는 정신이 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건강을 챙긴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를 쌓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계획표를 버렸다. 하루 한 끼는 아무 계획 없이 먹고 운동도 하고 싶을 때만 했다. 대신 오후엔 산책을 하며 하늘을 보고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카페에 앉았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혈압이 내려가고 잠이 깊어졌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젊음을 되찾은 건 새로운 루틴이 아니라 멈춤의 용기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의학적으로도 설명된다. 인간의 몸은 일정한 회복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인은 그 리듬을 무시하고 계속 자극을 준다.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자극적인 뉴스를 읽고 늦은 밤까지 음식을 섭취한다. 뇌와 장기들은 쉬지 못하고 노화의 속도는 그만큼 빨라진다. 하버드대 노화 연구팀은 멈춤 루틴을 실험했다. 하루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전자기기를 완전히 끄고 아무 자극 없이 보내게 한 것이다. 단 4주 만에 참가자들의 체내 염증 수치가 평균 18% 낮아졌고 수면 중 뇌파가 안정되며 기억력 지표가 향상됐다. 특히 60세 이상 그룹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멈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세포 재생의 신호라고 설명했다. 즉, 멈추는 행위 자체가 젊음을 되살리는 생물학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도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외모나 근육보다 에너지 흐름을 잘 다스린다. 불필요한 일정을 줄이고 식사 시간을 단순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가볍게 정리한다. 인간관계의 과잉은 마음의 피로를 만든다. 은퇴 이후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모임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져 노화를 앞당긴다는 보고가 있다. 충북의 한 복지관에서는 60세 이상 시니어 200명을 대상으로 멈춤 실험을 진행했다. 한 달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 이하로 줄이고 불필요한 약과 보조제를 중단하며 모임 참석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게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참여자의 70%가 몸이 가벼워졌다고 응답했고 수면 만족도는 2배 이상 올랐다. 참가자 중 67세 한 여성이 말했다. 나도 모르게 계속 뭔가를 채우려 했어요. 그런데 비우고 나니까 진짜 나 자신이 보였어요. 노년기의 젊음은 결국 몸의 나이보다 삶의 리듬에 달려 있다. 빠름을 추구하던 시대에서 멈춤을 배워야 하는 시대로 옮겨간 것이다. 우리가 젊음이라 부르는 건 근육이 아니라 회복력이다. 그 회복력은 쉬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결국 늙지 않는다는 것은 덜 늙는 것이고 덜 늙는다는 것은 덜 무리하고 덜 걱정하고 덜 먹는 것이다. 젊음을 지키는 3가지 멈춤이 있다. 첫째, 먹는 것에 멈춤이다. 배가 부를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배고플 때 멈추는 것이 건강의 시작이다. 둘째, 자극의 멈춤이다. 하루에 한 번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뇌의 재부팅이다. 셋째, 생각의 멈춤이다. 후회나 걱정은 몸을 늙게 만든다. 과거의 실패를 붙잡고 있는 동안 세포는 스트레스 반응을 멈추지 못한다. 마음을 비우는 명상이나 느린 호흡은 단순히 정신 수양이 아니라 과학적 노화 방지 행위다. 이 3가지 멈춤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들은 대체로 활력이 넘치고 표정이 밝다. 그들은 젊음이란 화장품이나 운동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태도임을 안다. 우리는 은퇴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산다. 그러나 진정한 젊음은 덜 하는 용기에서 온다.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하는 건 더 많은 영양제도 더 많은 루틴도 아니다. 단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멈춤이 불안한 사람은 아직 젊음을 잃은 게 아니다. 단지 방향을 잊었을 뿐이다. 인생의 2번째 절반을 젊게 살고 싶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 낡은 습관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결국 젊음을 되찾는다는 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 아니라 흐름을 늦추는 일이다. 멈춤은 퇴보가 아니라 복원이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멈출 용기를 내보라. 무언가를 덜 할수록 삶은 더 깊어지고 몸은 더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젊음이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였음을.